화면을 열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만 1000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캡처를 했을 때, 이때만 해도 지금 열렸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이때만 해도 뭐 큰 차이가 없네요. 지금 뭐 110K, 110.8K를 보이고 있었고, 이때 지금 현재는 111K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 역시도 비트가 상승을 하니까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또 무엇보다 이 이더리움이 지금 5%가 넘는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뭔가 이제 알트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근데 돌파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리플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리플은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을 또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1만 2000달러 112K를 찍은 거죠. 112K를 또 찍게 됐는데, 근데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살짝 못 미치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살짝 못 미쳤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2K를 또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7월 7일 방송에서 이번 주에 이제 비트 사상 최고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 라이브 할 때 어느 한 구독자님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왜 하느냐라고 또 혼을 내셨죠. 그래서 혼도 났지만 다행히 또 이번 주에 비트 사상 최고가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가지 이제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미 증시만 꺾이지 않는다라면 이번 주 사상 최고가 경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간밤에 사상 최고가도 이 미 증시에 좀 영향이 컸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여드리면 S&P 500의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젯밤 이제 10시 반에 미 증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 이만큼 일단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개장을 하고 나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라방을 10시 반 이후인가 이렇게 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 분위기가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상승했던 거 도로 빠진다라는 글들이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1분봉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일봉상으로도 양봉이었던 게 또 순식간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라방을 하던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미 증시가 함께 빠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함께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자정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완만한 또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지 못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는 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을 또 보였고, 그러면서 또 알트들이 어느 정도 먼저 또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미 증시가 시작을 하고 나서 초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꺾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렇게 또 꺾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을 넘겨서 이제 이 미 증시가 또 서서히 또 올라오게 되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도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4시가 넘어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 지금 이 차트거든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는 112K를 터치를 못하고
999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는 1달러가 모자른 11만 2천 달러를 찍었다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막판에 이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이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저는 엔비디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제 162.88달러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4조를 넘었다. 4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진짜 이 미 증시도 좀 무섭고 그리고 또 시간도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제가 시총 3조 달러를 넘었다고 그 기사를 본 게 그 3조 달러를 가장 먼저 넘긴 것은 애플이거든요. 애플사가 3조 달러를 넘었다고 했을 때가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도 제가 뭐 유튜브 열심히 했을 그때니까 그래서 그 소식도 뭐 전해드리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서 근데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먼저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도 빠르고 시간도 빠르고 정말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조 달러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를 또 가져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이 4조 달러를 살짝 지금 또 밀리긴 했어요. 어제 장중에 164달러까지 찍었을 때가 이제 4조 달러를 넘겼었던 것이고 지금 약간 또 빠지게 되면서 162달러에서 지금 마감을 했으니까 현재는 3조 9천억 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한 0.2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만 힘을 내면 순식간에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엔비디아가 금을 제외하고는 자산 순위 지금 1위로 지금 이제 올라서게 된 것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6위에 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2조 2천억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불장이 되면 또 상승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한 15만 달러에서 뭐 보수적으로는 뭐 15만 달러도 나오고 뭐 조금 더 보는 그 시각은 한 20만 달러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1만 달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를 감안한다고 봤을 때 그럼 시총도 2배 정도를 커진다고 봤을 때 한 4조 달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조 달러가 될지 그러니까 진짜 20만 달러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이제 엔비디아도 4조 달러를 찍었고 근데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또 상승을 하겠죠. 이제 같이 이제 미 증시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함께 상승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 사이클에 엔비디아를 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은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3조 달러를 살짝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15만 달러만 간다 하더라도 거의 뭐 엇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AI 그 물결에 지금 약간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애플은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그 물결을 타고 상승하는 그 추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마소까지는 좀 못하더라도 이 애플은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이 글로벌 자산 순위 한 4위에 랭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최소한 한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시간이 문제지 저는 이 엔비디아도 넘어서 또 금도 넘어서는 그 날이 뭐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인식이 정말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확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문제지 금을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날은 뭐 충분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요것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버슈팅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오버슈팅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것도 이제 이 미증시하고 커플링 되면서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버슈팅, 그러니까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미증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보고 있는 그 이유는 저는 오버슈팅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찐 포모장의 기준으로 또 볼 수가 있으면서 미증시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저는 이 오버슈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2년도 이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커플링 영역에 있으면서 미증시하고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함께 가는 요런 지금 그림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오버슈팅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 기울기가 지금 맞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함께 상승을 하다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오버슈팅 영역이 나오면서 미증시는 이만큼 상승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영역에 이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시기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이때 이제 고점을 같이 찍었다가 이런 급락하는 순간이 코로나 그 시기에 있게 됐는데 그 이후로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더 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이런 또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커플링 영역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 속에 흐르고 있다가 아직까지 이 오버슈팅 영역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미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미 증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뭐 시즌 종료다 막 이런 얘기도 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시즌 종료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커플링 영역에 지금까지는 왔다면 앞으로는 오버슈팅 영역이 나오면서 미 증시도 상승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더 큰 이 찐 포모장으로 또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버슈팅 영역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현 시점의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떠하느냐 그것까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2%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매 1K마다 저항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08K의 지지를 확인을 하니까 이제 어제 109K를 넘어서게 됐는데 또 이제 간밤에 이 109K까지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되니까 또 슈팅이 나오면서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110K까지 또 돌파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됐는데 근데 현재는 살짝 또 밀리면서 한 0.1% 정도 하락이니까 뭐 의미 있는 뭐 하락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111K까지 살짝 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110K를 넘었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또 넘어선 것이 맞는지 요것을 또 확인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며칠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이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109K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관점이었고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요 108K에서 112K 요 저항대에 지금 막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작년 요때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요때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죠? 이 조정장이 역대급으로 길었던, 그래서 200일이 훌쩍 넘었던 역대급의 긴 조정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때랑 지금 이때가 한 70에서 72K까지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봤을 때 좀 상승의 의지가 이때는 뭔가 하락 추세, 이때는 좀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 저항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에 이 지금 저항대를 돌파를 했던 것도 하나의 방아쇠가 있어서 돌파를 하게 됐는데, 그 방아쇠가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트럼프의 당선이었잖아요. 미 대선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방아쇠 역할은 무엇이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어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 112K를 좀 돌파하는 흐름, 이때처럼 돌파하는 흐름,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언가의 이 지금 방아쇠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방아쇠에 의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어제 이 미 증시가 좀 상승을 하니까 전반적인 이 투심이 그냥 개선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찍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크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의 좀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금리 인하의 그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CPI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15일 날 이 CPI가 발표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이것이 뭔가 이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죠. 요것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됐고 하원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는데 7월 14일부터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7월 14일부터 한동안 크립토 위크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크립토 관련 법안들을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또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지니어스 액트 요 이슈로 해가지고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라는 것은 기대감이 실현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터지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했지만 그것이 실현이 되면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반면에 악재 같은 경우는 진짜 악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커져서 공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가장 무서울 수 있지만, 호재는 예상치 못한 것에서도 물론 터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 흐름 속에서도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조금은 이제 살짝 좀 아쉬운 상황이죠. 112K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알트의 흐름은 좀 어떠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이었어요. 7월 9일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그러면서 알트가 지금 움직이기 직전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였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현재 기준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만 하더라도 이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었어요. 어제 영상 돌려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간밤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 비트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비트 도미가 하락을 하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소폭의 하락을 겪고 있지만 이 비트 도미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알트들은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으로 봤던 것이 65%를 깨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65%를 밑으로 지금 내려오게 됐고, 현재도 64.6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요 박스권 안에서 되게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이탈한 만큼 앞으로 이 추세를 이 하방으로 좀 잡으면서 알트코인까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요 부분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어젯밤에 추가적인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어제 하루 동안 5.8%가 지금 상승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 5.8% 상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2,800달러를 넘어서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알트 랠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도 지금 2,770달러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2,800달러를 넘지 못한 상황이니까 조금은 이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이더리움 달러 차트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이 이더리움 BTC 페어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더 좋은 흐름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진짜 상승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추세가 여기에 이 바닥을 찍고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 상단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어제만 해도 한 중반대까지 있었던 걸로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반은 넘어서 상반과 좀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요 박스권을 조금 더 넘어서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알트들이 함께 좀 큰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이 알트의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니까 알트들이 조금씩 더 움직여주면서 좀 이 불장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써놨죠. 불장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 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김프가 무려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김프가 지금 꼈다라는 얘기는, 김프가 아니죠. 역푸죠, 이제. 역푸가 이제 마이너스 1%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역푸가 꼈다라는 얘기는 이 시장에 과열이 전혀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막 포모장이 일면서 지금 이 시장에 탐욕이 막 넘쳐났을 때, 막 과열이 됐을 때, 그때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이 김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마이너스 1%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시장에 과열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지금 뭐 그 상승세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국장이 지금 최근에는 워낙 좋다 보니까 그쪽에 또 좀 뺏겼겠죠. 이러다가 이제 또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쓰면서 이 알트들도 지금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개미들이, 코인이 개미들이 좀 이 시장에 또 돌아오게 되면서 이 역푸가 또 사라지고 김푸가 끼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역푸라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가 딱 사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해외로 보낼 때 이제는 테더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김푸와 이 역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도 지금 1360원인데 현재 환율이 지금 1370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역푸가 되다 보니까 1360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테더를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보내면 그래도 지금 현재 그 환율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역푸만큼 싸게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설령 뭐 코인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테더를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에 좀 두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김푸가 붙어서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기회의 그 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